주식하는 분도 이분 정말 모르는 분이 없는데요. 기사 읽어본 적 있는데 이분 종목 고르시는 노하우가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저 같은 개미 투자자들의 롤모델이죠. 500만 원으로 시작해서 지금 몇백억 원대로 뿌리셨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제 자랑인데 6,630만. 그리고 이게 평가 손익 이익 난 게 한 3억 가까이 됐죠. 거래 정도가 빡된 거. 그 회사가 상당 폐지가 됐어요. 200만 원, 250만 원 가지고 미친 듯이 했어요. 1년 뒤에 그 250만 원짜리는 한 1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200만 원짜리는 한 3,400만 원. 손수건 이론이라고 여기만 올라가죠. 네. 여기는 올라가지도 않죠. 네. 손해를 볼 일이 없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요, 무조건 시장의 중심, 시장의 중심지를 매매하라는 얘기예요. 중심. 네, 시장의 중심. 그러니까 시장의 중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식 시장 있잖아요. 거기에서 제일 이슈가 되는 게 뭐냐? 그 시점이에요. 매매하는 시점. 미래가 아니고 지금 현재. 당장. 네, 지금 당장. 지나간 거면 안 되죠. 중심주 중에서도 대장주. 그게 실적이든 테마든 뭐든 무조건 뭐요? 대장. 시장 중심 주, 대장주. 그거 매매가 무조건 머리예요. 네, 거기에서는 손해를 볼 일이 없어요. 아주 단순하게 얘기해서는 손수건 이론이라고, 손수건을 이렇게 펼쳐놓고서 여기를 이렇게 끌어올리죠. 네. 그러면 여기만 올라가죠. 네. 여기는 올라가지도 않죠. 네. 이걸 올렸다가 떨어뜨리면 여기는 그대로. 그냥 닿죠. 여기는 천천히 내려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대장주 원리. 그러니까 무조건 중심주. 시장 중심주, 대장주만 매매를 하라고. 돈이 작고 크고를 떠나가지고, 나는 금액이 작으니까 요 조그만 회사 거 비슷한 걸 사야지. 그러면 안 되고, 금액이 작든 크든 한 주를 사더라도 대장주 매매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4월, 15일 날에 한다는 거를 3월 달에 접한 거예요. 6,400원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9,000원 후반에 팔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요 위에 써놓은 거 있죠? 실제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을 보면 직장인도 있고 네. 학생도 있고 네. 전업을 하지만 좀 이제 여유가 있는 전업 투자자와 네. 생계형 전업 생계. 투자자 네. 이렇게 있는데 그 사람들의 각각 맞춤식 그런 투자 전략이 또 따로 있을까요? 그렇죠. 전업이라고 시작을 했지만 아주 급변하는 상황에 대해서 대처할 능력이 좀 뒤떨어져가지고 크게 손해를 보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그 급등락하는 거를 추격 매수하든가 쫓아가서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선침해 해가지고 그 다음에 예상되는 수익이 되면 이제 매도하는 그 전략을 짜야 돼요. 그러니까는 요거는 옛날 다이어리인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요 위에 써놓은 거 있죠. 11월 달 뉴스다 그러면 저는 그 9월 달, 10월 달에 적어 놓거든요. 이때 관심을 갖고서 그 종목에 관해서 매수를 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일반 투자가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좋은 정보를 받고 그 좋은 정보에 의해서 주식 매매를 해본 적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어요. 똑같이 그냥 뉴스. 네. 그러니까 저는 뉴스가 나오면 다 기록을 해놔요. 이게 어떤 회사하고 관련이 있는 뉴스고 나중에 그 회사 주식하고 연관이 있겠다 싶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올 봄에 제가 그 싸이 신곡 잘 아시죠? 젠틀맨. 젠틀맨. 그거가 신곡 발표가 4월 15일 날에 했거든요. 근데 이제
싸이 관련 회사라고 해가지고 좀 몇 개 회사가 있는데 싸이가 4월 15일 날에 이제 신곡 발표한다는 소식은 인터넷이나 뭐 이렇게 뉴스를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3월 중순께 그거를 매수를 한 거예요. 그때 이제 6,500원, 6,300원, 6,400원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그게 올 초에 얼마까지 떨어졌었냐면 4,000원까지 떨어졌었던 거예요. 지난번에 11,000원 정도까지 갔다가 절반 이상 떨어졌어요. 네, 절반 이상 떨어졌는데 언제 신곡 발표를 할지 모르니까 사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고서 그게 싸이가 이제 4월 15일 날에 신곡 발표하기 전에 저는 이제 9,000원 후반에 팔았어요. 근데 싸이가 신곡 발표하고서 잘 아시다시피 젠틀맨이 엄청나게 막 했죠. 치고 올라가고 그랬죠. 그때 14,000원, 15,000원까지 갔었거든요. 그 회사가 그 이제 싸이 아버지 그 TI. 운영하는 네.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신곡 발표가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접한 것도 저도 4월 15일 날에 한다는 거를 3월 달에 접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는 생각을 하고서 거기서 매수를 해가지고 그래도 한 60% 수익을 내고서 팔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싸이 관련주 같은 경우는 오로라 하고 이스타코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이스타코 같은 경우도 제가 처음 샀을 때 800원대에 샀는데 그것도 회사가 좀 좋아졌어요. 그래, 꼭 좋아져야지 되는 전제가 있어요. 네. 아무리 테마주라도 그게 2,300원까지 갔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가격이 얼마냐면 800원대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1년 내내 주식을 하실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1년에 한 내가 몇 번만 해야지 되겠다. 그래서 그 수익률이 모이면 100%도 되고 200%도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저 사람은 뭐 1년에 뭐 몇 억을 버냈니, 뭐 수익률이 뭐 몇백 %가 되느니 뭐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1억, 2억 큰 돈이 한꺼번에 오겠어요. 저희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조심조심 매매를 해가지고서 100만 원, 200만 원이 쌓이고 모이면 1,000만 원, 2,000만 원이 되고 1년에 수익이 100%가 되고 200%가 되고 그거거든요. 그러니까는 하수는 일단은 손해를 안 보는 거, 살아남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야지 계좌도 불릴 수 있고 수익도 나고 그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자기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시장에서 이기는 매매 기법을 자기 몸에 맞게 쌓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중수도 되고 중수에서 이제 고수도 되고. (2,000%였다가) 지금 1,800 초반이에요. 수익률이 꽤 괜찮잖아요, 그렇죠? 네. 그 수익률 이렇게 쭉 보시면 그러니까는 한때 수익이 많이 났던 사람도 순간적으로 확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주식을 한 기본적으로 2년 이상 전업을 하셨다 그러면 기본적인 실력은 다 갖추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실적이 수익이 안 나는 거는 자기 절제라는 게 빠져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자기 마음. 제가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시장이 그 6월 초순에 2,000포인트였다가 지금 1,800 초반이에요. 그런데 요게 이번 달 월별 수익률이거든요. 네? 그런데도 이렇게 보시면 수익률이 꽤 괜찮잖아요. 그렇죠? 그 수익률 이렇게 쭉 보시면 그러니까는 잘 하시면 그 지수하고는 조금 관계없이 수익이 날 수가 있고 요거는 이제 제 올해 수익률인데 2월 달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예요. 수익률이 1월 달 같은 경우. 그러고서는 이제 3월 달부터는 수익이 이제 꾸준히 안정적으로 이렇게 났는데 근데 1월 달, 2월 달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도 수익이 안 날 수가 있는 게 작년에 이제 그 좋은 수익률 할 때 매매 습관, 저한테 알게 모르게 배웠던 매매 습관이 올 1, 2월 달에 그 매매 습관대로 하다 보니까 손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장에 맞게 제 매매 습관을 고치는데 심지어 한 달, 두 달씩 걸리는 거예요. 그러고서
지금의 장하고 맞게 또 제 매매 습관이 길들여져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또 수익률이 일정하게. 그러니까 어떤 그 고집된 정형화된 그 매매 습관은 한때 수익이 많이 났던 사람도 순간적으로 확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오픈된 마음으로 시장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거기에 맞게 단기 투자든 장기 투자든 갖고 가는 게 제일 중요하죠. 저도 이제 해봤는데 네. 안정적으로 한다고 해도 매년 수익률에 편차가 이렇게 생기는데 그렇죠. 그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제 성향이 제각기고 또 이제 투자금의 차이도 이제 여러 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개인 투자가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연초에 세팅을 항상 새로 해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해에 연초에 항상 올해는 장이 어떨 것 같다 싶어가지고 뭐 이제 일정한 금액을 계좌를 분산을 해가지고 지금은 뭐 계좌 수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한 6개 계좌 정도 있는데 이제 쭉 2계좌, 3계좌 이렇게 하면서 제 능력을 좀 키우는 거죠. 그 운영하는 능력을. 그래서 1,000만 원으로 시작해서 그게 5천만 원 되면은 이제 나누는 거예요. 2천만 원, 3천만 원짜리로. 그러면 3천만 원짜리가 1억 될 때까지 키운 거예요. 그리고 2천만 원짜리는 5천만 원 될 때까지 키우고. 그래서 2개로 나눠서 이제 운영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웬만한 계좌가 뭐 이제 한 2억 정도, 뭐 이제 큰 계좌는 5억짜리도 있고 뭔지 이런데 이제 보통 그렇게 해서 자기 능력에 맞춰가지고 2계좌로 나눠서 이제 운영을 하는데 그 안정적인 거라는 것은 뭐냐면 일단은 그 세이브되어 있는 돈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안정적이죠. 전업 투자가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제가 연초에 한 7억 5천만 원을 투자를 했거든요. 그런데 2월 달까지 제가 인출한 돈이 한 7억이 되는 거예요. 한 7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이기는 게임이죠. 이제 나머지는 그냥 본전만 지키고 있어도 원돈만 지키고 있어도 그건 벌어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안정적인 그 자산 운용이라는 것은 수익금이 일정하게 내면 일단은 인출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요 계좌 같은 경우는 보시면 요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거거든요. 자, 여기가 연초에 1억이에요. 세팅을 해놓은 게. 근데 이제 요게 평가 손익, 이익 난 게 한 3억 가까이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기간 내 총 출금액 보면 2억 8,800이죠. 그러니까 벌은 돈, 수익 난 거를 다 찾는 거예요. 본전만 남겨두시고. 본전만 남겨두시고. 근데 이제 그거를 한꺼번에 찾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는 장에 따라서 요즘 같은 때 아주 나쁘잖아요. 그러면 어떤 때는 10% 수익만 나도 일단 그걸 찾아놓는 거예요. 주머니에 일단 내 주머니에 딱 일단 벌어놓은 10%가 있다. 그러면 얼마나 여유가 생겨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안정적인 수익이 날 수 있나, 그게 이제 스스로 정립이 되죠. 그 매매 방법이나 자금 운용 과정에서. 계절도 가지고서 수익 내기가 좀 쉬운 게 그 주식이 생각지도 않았는데 벼랑간 확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일종의 계절주예요. 한 4, 5일 만에 제습기 한 150대 값을 벌었죠. 일단은 이제 그 개인 투자가들이 제일 많이 관심을 갖는 게 급등주, 소위 말해서 테마주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테마주만 100여 가지가 더 돼요. 별의별 테마가 다 있어요. 대선 때 대선 테마주, 봄 되면은 황사 테마주, 뭐 이런데 이제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4계절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계절주라고 그러는데 계절주 가지고서 수익 내기가 좀 쉬운 게 지난주쯤에 저희 집사람이 이제 덥다고 제습기를 주문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소파에 앉아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제습기 주문을 했는데 너무 밀린다는 거예요. 이게 배달이. 그래서 일주일이 늦춰진다는 거예요. 배달해주기로 한 날짜. 그러냐고.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가지고서 제습기주가 있거든요. 그거 이렇게 봤더니 많이 올라왔다가 이렇게 주저앉아 있더라고요. 야, 요거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그거를 매수를 했는데 그 다음날 이제 올라가기 시작해서 한 4, 5일 만에 제습기 한 150대 값을 벌었죠. 그래서 이제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라고 있어요. 그거는 전력 관련주. 그러니까 낭비되는 것을 좀 저장해 놨다가 쓰자 이제 그런 그 스마트 그리드. 그런 회사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옴니 시스템, 유리텔레콤 있는데 저는 이제 옴니 시스템을 그 5월 달에 1,350원대 좀 꽤 사뒀어요. 근데 그것도 영업이익이 1사분기 실적이 좋게 나온 거예요. 작년에 생각 안 나세요? 블랙아웃이라 그래가지고 벼랑간 전기 그 전기를 많이 쓰다 보니까 그런 게 일종의 계절주예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한 2달 기다리면 되겠다 싶은데 그때 벼랑간 원자력 그 부품 비리 사건 그게 나와가지고 뉴스화되면서 그 주식이 생각지도 않았는데 벼랑간 확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큰 수익이 났었던 게 이제 불과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얼마 전에 어떤 증권회사 이제 아는 그 후배가 전화가 왔어요. 그 어떤 주식이 좋냐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너 그 우리나라 지도를 좀 펴라.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냐고 그러죠. 우리나라 지도를 펴보고서 도대체 지금 시점에서 뉴스가 될 게 뭐가 있나 그거 좀 생각을 해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경기도 안 좋고 실적도 안 좋으니까 실적주가 될 것도 아니고 작년에 대선은 끝났으니까 대선 테마주가 될 것도 아니고 날 더운 얘기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거 주식 외에는 갈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렵게 접근하지 마시고 저평가된 가치주에 투자를 하라. 근데 저평가된 걸 어떻게 알아요? 그죠? PBR이 어쩌고 저퍼가 어쩌고 그거 좀 희한한 얘기들만 하고 주식은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는 그렇게 좀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근데 그 주의할 게 그런 것들도 인위적으로 미리 올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하시면 안 되죠. 만약에 자기가 내가 어떻게 분별해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분별을 하냐면 지난번에 나로호 같은 경우 나로호 관련주 같은 경우는 나로호 발사하기 훨씬 전에 미리 많이 올려놨어요. 그런 경우는 사면 안 되죠. 미리 올라간 거는 절대로 자기가 생각을 했던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사면 안 되죠. 그거는 이제 그 높은 값에서 팔아먹으려는 사람들의 쉽게 말하면 먹잇감이 되는 거죠. 먹잇감. 그런데 그럼 대표님은 가격이 쌀 때 사려고 했던 주식을 지금 사셨다고 하셨잖아요. 가격이 주저앉았을 때. 근데 그러면 그걸 평가하는 기준이 뭔가요? 단지 차트만 보고. 복잡한 다른 그 차트보다 이동평균선을 가장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네, 신뢰를 하고 그거는 뭐냐면 이격이라고 그러는데 이격이 너무 높다든가 그런 경우는 그 투자를 한다든가 매수를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주식 투자하는 거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일단은. 이게 어떻게 보면 제 자랑인데 6,630만 원. 기관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때마다 저도 같이 들어간 거예요. 짧게 매매하고 수익 내고서 나오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주식에 있어서 예측과 대응이에요. 한두 마디로 딱 한다고. 그게 되려고 그러면 하수는 벗어나야죠. 주식을 좀 알고 이론적인 거에서는 예측과 대응.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 건가 예측을 하고서 사거든요. 산 다음에는 일단은 뭐겠어요? 대응이겠죠. 자기가 생각한 것처럼 주식이 올라가면 대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놔두면 되죠. 그런데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잘못 사서 이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요번처럼 급락을 한다든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빨리 팔아야죠. 그러니까는 주식을 살 때 예측을 하고 있다가 대응을 할 때 두 가지로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그려놓고 그대로 실행을 해야지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거죠. 궁금한 게 네. 있는데요. 지금 6월 달에 이제 장이 안 좋은데도 수익이 나셨잖아요. 네. 근데 2008년이랑 2010년에 네. 그 이제 서프라임이나 남유럽 위기 사태가 있었을 때 코스피 전체가 이렇게 급락을 했었는데 네. 그때는 뭐 수익률이 어떠셨는지 그리고 네. 그때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셨는지 네. 궁금하고. 그러니까 제가 2008년도 요 다이어리가 있습니다. 2008년도. 네. 리먼 사태라고 하는 게 추석 다음 날에 발생했거든요. 네. 여기에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빨간 거 많잖아요. 네. 이게 쇼킹한 거를 제가 적어 놓은 거예요. 이슈들. 예. 10월 16일 날 별표 2개 해놨죠? 네. 이때 다우가 얼마예요? 733 포인트 하락한 거예요. 요거 코스피 지수 한번 읽어보실래요? 마이너스 126포인트. 예, 마이너스 126포인트 하락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제 자랑인데 여기 월간 수익률 한번 읽어보실래요? 6,630만 원. 그리고 여기 11월 달도 한번 보실래요? 9,880만 원. 아니죠. 9,887만 원. 그죠? 1억 가까이 수익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겪으면서 그때 재매매 방법이 옳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낙폭이 가대하면 기관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저도 같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고서 짧게 매매하고 수익 내고서 나오고 또 한 번 탁 떨어지면 또 한 번 들어갔다가 한 2, 3일 매매하고 들어오고. 그래. 과대주 위주로. 그렇죠. 단기 낙폭. 매매를 하시는 예. 거죠. 그러니까 그 폭락 속에서 한 번씩 들어가서 수익 내고 나오고 수익 내고 나오고 그러고 이제 1000포인트 정도 됐을 때는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괜찮겠다고 믿어가지고 그때는 이제 갖고 있던 걸 좀 많이 들어가서 수익을 많이 나오고 그랬어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주식 네. 처음 시작할 때 수익률이 10% 정도 났었는데 네. 이제 지금은 마이너스 25%막 이래요. 네. 이제 대표님 같은 경우에 가장 큰 실패 경험이 무엇인지. 실수하거나 이 손해 볼 거는 처음에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근데 막 롤러코스터장인데도 일단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보통 하시는 분들처럼 1,000만 원짜리 달랑 한 계좌 가지고 처음에 수익이 조금 나면은 일단 생활비를 빼놔야지 편하잖아요. 그러니까는 2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빼놓고 그거 가지고서 다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 투자가를 생계형 투자가라고 그러죠. 생계형 투자가. 어떻게 보면 참 힘들고 고달프죠. 그런데도 초반에 상당히 잘했어요. 그러니까는 한 1, 2년 동안 잘해서 개인적으로 그 부채가 한 7천만 원 정도 있었는데 그것도 다 청산을 하고 쓰고 그러고서 주식하는 돈이 한 7천만 원 정도 있었을 때인데 그때만 해도 벌써 이제 계좌가 2개 계좌가 됐죠. 4천만 원, 3천만 원짜리. 그때 이제 카드 대란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500선 밑에까지 떨어졌을 때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주식이 살 주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코스닥 공신한 거를 제가 믿고서 소위 말하는 동전준대 그거에 한해서 2계좌를 다 산 거예요. 제가 2계좌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거는 분산 투자의 일종으로 하는 건데 이거를 그 원칙을 제가 어긴 거죠. 그걸 2계좌에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분이 좀 언짢은데 회사에서 전화를 한번 해보니까는 확인을 하고 싶어서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 다음날 딱 됐는데 아침에 컴퓨터를 탁 키니까 거래 정지가 딱 된 거예요. 앞이 깜깜하죠. 그래서 이제 그 회사도 찾아가 보고 그랬는데 아무튼 그 회사가 상장 폐지가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이제 한 3개월간 주식을 못 했는데 그때 제가 이 편두통도 생기더라니까요. 이 심통도 생기고 가슴도 아프고 스트레스가 심해서. 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그 주식을 다 처분을 했어요. 정리매매 때.
그랬더니만은 250만 원 남고 200만 원이 남더라고요. 제가 울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 결혼하고서 집사람한테 생활비를 2달을 못 줘봤어요, 그때. 그래서 200만 원, 250만 원 가지고 거의 진짜로 미친 듯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종목이 안 보이면 새벽 4시까지 뭐 밤새워서 인터넷으로 뒤져보고 조사해보고 그렇게 매매를 했더니 1년 뒤에 그 250만 원짜리는 한 1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200만 원짜리는 한 3,400만 원 이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는데 제가 그때 7천만 원 정도 날렸다고 그랬는데 그때 두고두고 좀 속상했었던 게 그 7천만 원이 코스피 그 괜찮은 회사들 투자를 해놨으면 2년 사이에 거의 5배에서 10배 정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큰 돈이 될 수 있는 저의 기회였었는데 근데도 이제 그게 감사한 게 그러면서 이제 그 투자 방법을 코스닥 공시 같은 거 그런 거를 더 꼼꼼하게 살펴보고 그러니까 그게 약이 되지 않았나. 경험이 되셨네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러한 위험성이 많이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업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하기 전에 최소한 한 2년 정도는 이미지 매매. 그러니까는 한 100만 원이나 200만 원 가지고서 그 돈을 1억이나 2억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진지하고 철저하게 절박하게 연습을 좀 많이 하신 다음에 진짜 뛰어드시는 게 옳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 혹시 지금 눈여겨보시는 종목이 있으신가요? 아, 저는 그 하반기에 지금 경제 사정이 나쁘지만 이제 IT 업종 중에서 아몰레드 관련주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해서 디스플레이 관련주 그 중에서도 이제 플렉시블 디스플레이라 그래가지고 휘는 디스플레이 있죠. 근데 이제 그 시장은 제가 보기에 아직은 시장이 확장되지는 않았는데 그게 적용이 되면 무궁무진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올 하반기에. 네, 올 하반기. 그거는 예, 지금 사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지금 살 필요는 없죠.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요, 무조건 시장의 중심주를 매매하라는 얘기예요. 중심. 네, 시장의 중심. 중심주 중에서도 대장주.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간과의 싸움에서 이기라는 거예요. 그거는 조금 철학적인 내용인데 시간이 되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 제가 그 신일 산업을 사놓고서 이거는 그냥 여름 되면 올라가는데 여름 되면 올라가더라니까요. 아니 5월 초순까지도 날씨가 나빴는데 5월 중순 되면서 벼랑간 막 더워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 놔둬도 그냥 지가 알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를 뭐 어떻게 해요, 그거를. 나는 그냥 미리 사놨는데. 그러니까 시간과의 싸움에서 이기라는 거예요. 그 매매를 원칙으로 갖고 하시라. 세 번째는 뭐냐면 자기 절제력. 사고 싶은 거 참고 조심하고. 네. 그래서 자기 절제력.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철저히 지키시면 아마 성공적인 투자로 가는데 어떤 밑바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